제46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미국 국내 환경은 물론 국제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또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코로나19 탓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이례적이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참석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지된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또 의회 난입하는 그런 사건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이라크 전보다 더 많은 이제 군 병력들이 투입이 돼서 2만 5천 명 가까이 지금 워싱턴을 경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정식으로 이제 취임식을 했으니까 아마 걱정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혹시 무슨 사고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근데 어찌됐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10만 명 그 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참여해서 취임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미국은 분열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바이든은 취임식 연설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취임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강조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통합이고 하나는 이제 동맹인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아니지만 하여간 워싱턴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워싱턴에 도착을 이제 바이든 부부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모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20만 명이 죽었잖아요. 40만 명이 죽고 2,400만 명 가까이가 감염이 됐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얘기했는데요. 통합의 핵심은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집권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흑인과 백인 또는 히스패닉 인종 간의 갈등, 어떤 쟁점을 둘러싼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갈등, 선거 복종과 선거 불복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의회의 난입으로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인을 하나로 묶는 그런 통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미국에 트럼프 당이 따로 있고 바이든 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블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이죠. 블루가 따로 있고 공화당을 의미하는 레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We the people,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국민으로서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 건설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통합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극심한 내부 분열을 비롯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미국 국내 문제도 사실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심한 분열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도 사실은 이 치료제가 나올 거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 이제 코로나19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찌됐든 이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아마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니까 아마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5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집무실에서 서명을 하고 있을 텐데 행정명령 첫 번째 서명 내용이 아마 마스크 100일 동안 이제 착용하라라고 하는 걸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방의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치료입니다.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지금 병상을 못 구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백신이거든요. 백신을 이제 이것도 지금 아마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계실 텐데 100일 이내에 1억 명을 대상으로 이제 백신을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면 올 여름이 지나면
아마 집단 면역하에 그런 가능성은 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네, 바이든 행정부에선 국제사회와 관련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마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트럼프 예.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 그걸 두 번씩이나 아주 강하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여기에가 이제 이런 데 대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미국 우선주의를 4년 동안 외침으로써 미국은 외톨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회복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정상들하고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전화를 통하면서 한 말이 America is back.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 햇불이 돼서 등불이 돼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겠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해 나가겠다. 근데 그 가치가 바로 동맹이라고 봐야죠. 동맹 우선주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질서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통합이고 하나는 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동맹 우선주의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네. 우리나라가 이제 우방국이니까 그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어제 외교부 장관으로 이렇게 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 한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정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분을 비교적 뭐 잘 아는 편에 속하는데요. 예. 그분이 안보실장으로 계시면서 저도 그쪽 일에 관여를 한 3년 동안 같이 했거든요. 예. 굉장히 일단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한반도가 있고, 하나는 대북 문제가 있고, 하나는 대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되는 거고, 대북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과 관련되는 문제는 한미 동맹의 강화, 뭐 이런 게 핵심이 될 텐데, 이분은 이제 거기 안보전략실장으로 있으면서 평화 프로세스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김정은을 두 분 만났잖아요. 특사를 갔으니까 만난 횟수가 이제 훨씬 더 많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분은 외교부 출신이에요. 비록 이제 통상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외교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익이 뭔지, 국제 관계가 뭔지 그걸 아주 소상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그 중심을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고 대미 관계 속에서 네. 이제 중심을 잡고, 또 이분이 제네바 대사도 했어요. 예. 제네바 대사가 뭐 거기 이제 IAEA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통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그래도 외교부 수장으로 이번에 선발이 돼서 미국과 손발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저는 한미 간의 관계 또는 대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미국과 잘 조율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전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지금 청문회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장관들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직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건데요. 뭐 이분들이 발언 안 해서도 이미 이제 우리는 대중국 정책은 아마 트럼프의 정책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나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죠. 블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정책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게 대중국 정책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헤인스, 소위 말하는 이제 DNI 국장이죠. 17개 정부 부처 전체를 다 이제 관할하는 DNI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앨런 재무장관이죠. 뭐 이분이 이제 완전히 뭐 비둘기 파이긴 하지만 미국의 국내에 대해서는 뭐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나가겠지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해 나가겠다. 그래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그다음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특혜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D&I 국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보다 강하면 강했지 약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또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